경락경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풀어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경락과 경혈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주 개괄적인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재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깊기도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와닿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 좀 듣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우면 좋죠. 좋지만 이해를 하려고 애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락경혈은 칠등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일부 대체의학에서는 이 경락경혈을 소위 과학화시키는 쪽의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이것은 입증이 되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원리를 오늘 얘기할 때는 이 교재에 없어요. 내용들이.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교재에 있죠. 실질적인 내용은 교재에 있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드는 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보시면서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책 제목 자체가 경락경혈학이에요. 경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학문 자체가 경락학이 있고 경혈학이 있어요. 두 가지가 믹스가 돼가지고 경락경혈 실제로 우리가 쓰이는 거는 혈자리 위주로 쓰이지만 혈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경락을 바탕으로 해서 혈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경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혈자리를 찾는다는 게 아주 무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경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간을 1시간 반 절반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반 나머지 시간을 가져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소우주라고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펼쳐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대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우주와 대우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이 됐냐? 도대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됐냐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동양에서는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거냐 형이하학적인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찌 보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소리죠. 어떤 때는 물질에 대해서 음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닌 곳에 비물질에도 음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낼 때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분법적인 체계를 음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소우주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대우주와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몸에 흐르는 우주의 기운들이 있을 거고 대우주는 대우주의 기운이 있을 거고 소우주인 소우주의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흐르는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우주하고 대우주하고 소통이 되는 어떤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 대우주의 음양의 흐름을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은 풍수지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미물 하나,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도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 나오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서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와 같은 어떤 그런 기혈의 흐름들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을 뭐라 그러냐? 바로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은 경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길고 넓고 어찌 보면 그것을 정성적으로 어떤 정량적으로 양을 달아가지고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는 대략 알겠는데 넓이나 깊이나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우주에 있는 기혈의 흐름이라고 하는 마치 대우주의 풍수지리와 같은 기혈의 흐름인 경락이 대우주의 기혈의 흐름하고 소통이 되는 그 매개체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경혈이라고 해요. 그게 혈자리인 거죠. 그럼 혈자리가 그러면 한두 개냐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많은 혈자리들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대우주하고 소통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낫다는 얘기는 그 기혈이 끊기거나 막히거나 또는 부족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거나 대충 뭐 그런 얘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경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뭔가에 자극을 가하니까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질병 또한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혈자리, 다시 말해서 경혈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체 내에 기혈이 흐르다 먹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질병의 반응처면서 치료처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경혈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러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치료하는 거는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은 바로 그 경혈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경혈들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경락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락과 경혈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원리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둑판의 원리에서 얘기를 해요. 혈자리를 얘기할 때 바둑은 우주의 인문지리를 논하는 놀이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가로 세로 19줄리에 여러분을 곱해버리면 361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우주의 인문지리에, 풍수지리에 나와 있는 그 혈자리들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서 361개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둑판의 원리예요. 그 바둑에서 상대방의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겨서 내가 많은 집을 차지하는 게 나중에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침등을 하는 사람이 몸속에 병을 놓고 싸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차지해가는 거에 서로 싸우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병을 이기는 거고 지면 내가 병한테 지는 거예요. 물론 바둑을 두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둑의 원리를 그대로 몸에다가 정해진 것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태극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 자체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몸속에 들어왔을 때 뭐든지 이 기혈이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사람의 몸에 장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경락이라고 하는 기혈의 어떤 통로를 얘기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네. 이걸 우주 구성학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보면은요,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분화돼서 순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음과 양이 있는데, 이 음에서 음양이 또 나오고요, 양에서 또 음양이 나와요. 그러면 음양이 총 4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상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토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가서 오행을 구성해서 순환하고 있는 게 우주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양을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끊임없는 음양의 분합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합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졌다 합쳤다 떨어졌다 합쳤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침등을 배우려고 온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침을 잘 놓고 등을 잘 떠가지고 내 가족이나 또는 내 스스로가 몸을 좀 낫고 싶다, 좋아지고 싶다, 치유하고 싶다, 아마 이런 목적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여러분이 첫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때 그 생각이 바래지 않으려면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뜸 한 장 뜨면서 이것이 내게 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느냐라는 걸 이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뜸을 뜨면 어디가 좋아지는데, 물론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 믿어도 좋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논리나 원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차나 있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논리와 원리가 숨어 있는데, 혈자리 하나 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 뜸을 떠줬는데 효과가 좋은데 B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떴는데 효과가 덜하다 이거지, 효과가. 물론 극미한 차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는 거죠. 알고 하는 거하고요,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행이 있어요.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행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은 계절이 생겨요.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오행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어요. 오행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 오행이 내려와가지고 이 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역의 계산전을 보면은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도는 이를 만들고 도생이리요, 일은 이를 만들고 이는 3을 만드는데 3에서 삼생만물이라, 3에서 모든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 숫자거든요. 음과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만물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혈자리의 배속이라든가 경락의 배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에요,
1357구로 나가는 게 양의 숫자예요. 음이라고 하는 숫자는 2, 4, 6, 8, 10으로 나가는 게 음의 숫자예요. 숫자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장기판도 가로줄은 9줄이고요. 세로줄은 9줄이고요. 가로줄이 9줄이죠. 세로줄이 10줄이에요. 그러니까 9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끝수고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끝수예요. 완성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줄로 해서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것도요.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걸 동양의 상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별자리도 또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은 하늘의 오행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느낄 때는 뭘로 느끼느냐? 아까 제가 계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절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여름에는 덥고 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춥고 가을에는 서늘하고 장마철에는 비가 오고 축축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그게 순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환절기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장마가 와야 단풍이 들어요. 장마가 긴 장마일수록 단풍이 드는 가을의 계절도 그만큼 길 거고요. 비가 안 오면은 가을 없이 겨울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에서 음양 오행이 가장 펼쳐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러면 그 오행의 기운이 땅에 쫙 내려와가지고요. 계절로 펼쳐집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육기라고 얘기해요. 자, 육기. 자, 육기라고 하는 말은 6가지의 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봄이 되면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겨울이 되면은 추워야 되고요. 삼복더위 때 되면은 더워야 돼요. 장마철이 되면은 습기가 축축해야 돼요. 가을의 기운은 건조해요.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쪄야 돼요. 요 6가지의 기후를 육기라는 거거든요. 이 6가지 기후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얘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맛이 나옵니다. 이거를 오미라고 얘기를 해요.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이 맛에 의해서 펼쳐진 것들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오색이라고 해요. 보면은, 왜 도라지 꽃은 보라색일까? 왜 양배추는 하얀색일까? 배추는 왜 약간 푸른색일까? 물론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일수록 짙은 푸른색을 띠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왜 당근을 먹으면은 또는 비트를 갈아 먹으면은 피를 생산하는 데 좋고 심장에 좋다. 푸른 야채를 즐겨 먹고 녹즙을 해서 먹으면 간에 좋다 그러더라. 요즘 코로나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관지나 폐에 좋다고 하는 것은 하얀색이나 흰색의 야채나 과일이 좋으니까 배에 배숙 같은 게 좋을 수가 있을 거고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다 그러더라. 흰색이.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게 좋으냐는 거죠. 그 속에는 그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속에 맛이 있는 거고 그 맛에는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이라고 하는 기운들이 그 안에
녹아 있고요. 그런 맛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은 바로 계절에 의해서 나온 거고, 왜 한국의 음식이, 과일이 다른 나라보다 맛이 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음양오행이 뚜렷한 나라, 그래서 육기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 이래야만이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식인종이 나타나면 한국 사람부터 골라 잡고 자, 그러면은 맛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맛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우리 몸은 오장육부가 만들어져요.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미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의 원리를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한약인 거예요. 지천에 깔려있는 약재를 보면은 맛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약은 아주 감초처럼 단 게 있으면은, 어떤 약은 아주 쓴 약이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매운 약이 있고, 약으로 썼을 때는 약이지만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풀들이고 광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떤 경우는 간에 좋은 거고, 어떤 거는 심장에 좋은 거고, 어떤 거는 폐에 좋은 거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맛에 의해서 장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장기로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매운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각 스트레스 딱 받으면은 뭐를 찾냐면은 얼큰한 거를 찾아요. 뭔가 좀 매콤한 거를 찾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땀 한번 쫙 흘리고 나면은 뭔가 먹은 것 같아. 애들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라면 중에 어떤 라면이 있냐면은 아주 매운 라면 끓여주는 데가 유행이었고, 냉면도 엄청 매운 냉면을 팔면은 처음에는 너무 매워가지고 혀를 그냥 차면서도 다시는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다음에 또 생각나서 또 찾아요. 동묘역에서 그 어디 쪽이죠? 위로 쭉 올라가는 쪽, 저쪽 청계천 쪽 말고 창신동 쪽으로 쫙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를 누가 이제 소개해서 한 번 갔었어요. 여기 멀지 않으니까. 아, 엄청 맵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크기도 이거 2배 되려나? 아, 크기도 큰 데다가 사람도 무척 많고, 무엇보다 좋은 건 좀 싸더라고. 근데 그 맛이 제일 좋았던 맛이 같았는데, 맛이요? 되게 맵더라고요. 네,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일단 사람이 음식점에 사람이 많으면 뭔가 좀 특이한 데 아니에요? 잘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매운 거를 즐겨 먹는 한국 사람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명리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방향으로 봤을 때는 간방이고, 기운으로 봤을 때는 목의 기운이다. 다시 말해서 간의 기운이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매운 것을 찾는 이유가, 간기가 이 목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건 신맛의 기운이고요, 간은 신맛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폐의 기운이에요. 폐의 기운. 그래서 이 기운이 너무 간기가 이게 울체가 돼가지고 뭉쳐해가지고 분노 폭발 직전이 되면은, 얘를 누르려면은 금극목 해서 상극으로 해가지고 금이 목을 쳐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맛이 어떤 거냐면 매운맛이란 말이에요. 얘는 신맛이고 매운 거에 의해서 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맵게
깊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탁 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냥 쫙 가라앉은 거.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근데 이걸 즐겨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먹으면 약이 되는데 뭐 아무 때나 먹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상태가 아닌데도 먹어. 근데 원래 매운맛이라는 건 양방에서는 통각이라 해가지고 맛에 넣질 않아요. 그리고 걔는 중독성 물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걸 즐겨 먹으면 약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운 걸 드신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계속 쳐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나빠져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매운 걸 즐겨 먹어. 즐겨 먹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청양고추 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을 싹 봐가지고 인상 속에서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온화하게 생긴 사람이 매운 거 즐겨 찾는다 그러면은 성질이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나처럼 욱하는 사람. 매운 거 즐기듯이. 자, 이렇게 해서 창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장육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구상에 살다 보니까 심장 말고 심장에 대신해주는, 왜냐면 심장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잘못하다가는 인생이 끝날 수 있으니까 심장을 대신해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호위무사 같은 놈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뭐 심낭이다, 심막이다, 영어는 페리카디움이라 해가지고요 심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존재는 해요. 그걸 심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된바람 쓰면은 심포가 돼요. 그 심포가 안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 걔도 하나의 장부로 쳐요. 그래서 육장육부예요. 육장육부를 이해해야만이 경락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육장육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딱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껍데기가 이제 씌워지는 거야. 껍데기가. 그 껍데기는 뭐예요? 피부, 뼈, 근육, 혈액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부를 잘 순환하고 소통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부속물이지만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한의학적 시각입니다.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장부가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부가 제일 중요한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이 제일 먼저 만든 건 뭘 만드냐면 간에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생근이요. 간이 근육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우리 한의학은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이거 바이블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성경이 읽고 불교에서 불경이 읽듯이 한의학의 경전은 황제내경이에요. 그 황제내경에 소문하고 이제 영축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 두 번으로. 근데 거기 소문에 81편 뭡니까? 지진요대론 편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상고천진론 편에 나오는구나. 어떤 분 이런 분이 나와요. 남자는 8의 배수로 몸이 바뀌고 여자는 7배수로 바뀐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은 7살이 되면은 성징이 나와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천계라 그러는데 요새 말로 얘기하면 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 그래서 7살에 호르몬이 나와서 여자는 여자처럼 돼가고요. 남자는 8살이 돼야 천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속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여자들은 27에 14, 14살에 초경이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14살에 초경 시작이지만 지금 뭐 초등학교 때 막 초경이 나오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죠.
그러면서 77에 49에 폐경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남자는 28, 16에 정자가 생산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가장 활발할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28 청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7, 8에 56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조고롱 강경이라고 하는 게 경락이 있는데 조고롱 강경의 기가 세갈이 되면서 온몸의 근육이 간이 근육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온몸의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6세가 되면은 마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이라면은 늙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88에 64에 남자 폐경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남자가 더 뭐예요? 남성답게 사는 거죠. 그러면 생리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간경에 간이 근을 만드는데 56세가 되면 근을 못 만드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지.